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신보라 당원 네. 준비한 거 있죠? 저는 기억에 남는 사고가 고3 학생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끌고 이제 나가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했던 사고가 좀 너무 안타깝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린 친구니까. 네네. 또 수능까지 치렀잖아요. 또. 그러니까 운전도 잘못한 건데 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을 좀 못 심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김한 기자님은 어떠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 네, 저 많은 분들이 뭐 크게 안타까워했던 사건인데 8월에 있었던 이제 뮤지컬 배우 황민 씨의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황민 씨가 음주를 하고 이른바 뭐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동승했던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스승이고 선배고 뭐 이런 관계들이 또 작용을 해서 한국적 정서상 친구나 이렇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동승한 사람들만 젊은 청년이고 또 인턴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게 사연들 알려지면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했었어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인지 몰랐는데 제가 분당에 살 때 제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시간이 늦지도 않았었어요. 초저녁쯤이었는데 앞차가 좀 이상해요. 앞차가 막 왔다 갔다 맞아, 그런 차들 있어요. 가드레일 쪽으로 갔다가 뭐 자기도 놀래갖고 앞으로 꺾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다. 빨리 지나가야겠다, 저 차를. 졸음운전이면 클락션 올려줘야지. 빵빵 해주고 저는 빵 지나갔어요. 지나가자마자 제가 백미러로 사이드 미러로 봤더니 차가 뒤집힌 거예요. 두 바퀴를 돌았어요. 저 뭐지? 내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나도 난리가 났었겠구나, 사고 입었겠구나 하고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그날 기사가 났어요. 분당 음주운전 사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을 목격하게 되면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상대방의 피해만 입히는 것이 굉장히 뭐 큰 거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도 사실은 그게 피해가 돌아오는 그렇죠. 위험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출동 경찰관이에요. 네, 저희 여기 이 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서 제가 뒤에서 비상등 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냥 직진해가지고 여기 저 사람 만취인데? 여기 지금 삼동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와, 완전히 모르네. 우회전한다, 우회전한다. 우회전하네. 주황색옷, 저분 차 사이에서 나오는 거. 음주운전 처벌에 이 전환기를 맞았지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불운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실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다니다가 군대 갔죠.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미래가 창창한 젊은 친구였는데 그 윤창호 씨 가족과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버님이시네. 아이고 참 카메라 앞에 서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근데 이분들의 용기가 이해가 되는 게 저라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되니까. 네. 댁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인 건 사진 속 군복을 입은 늠름한 창호 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창호 이번에 그 군대에서 추도식 여행하면서 했던 창호 요 사진이고.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외제차 한 대가 인도에 서 있던 22살 창호 군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창호 군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9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쪽이 창호 방인데 창호 군의 방은 그날 이후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이곳에 단 한 사람, 창호 군만 이제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윤창호 씨, 수료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방송이가? 네. 너무 밝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 이거 18번 더 해야 시작이 반이다. 창호가 뭐 지금이라도 비번은 누르고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창호 방을 치우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두고 있습니다. 다이어리인데
10월 14일까지는 계획이 있었고 요 25일 날 추석 때 이제 더 이상 그 뒤로는 뭐 적어지지는 않는데 어떤 삶의 모토랄까. 이제 멋진 사회인이 될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검사를 꿈꾸었다는 당찬 청년. 하지만 그의 꿈은 채 펼쳐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침대인데 창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던 침대인데 100일 정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난 건데 네. 아들을 떠나보낸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방도 그대로 고스란히 놔두시고 계시고 저는 아버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나는 아버지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지금 방송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목이 메입니다. 그 9월에 사고가 나고 병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뭐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그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만이 넘는 국민청원들 많았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까지 이어진 거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봐야죠. 네, 뭐 입법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너무 억울하게 내 친구가 죽었다 이런 이제 국민청원 사연에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음주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확산이 됐고요. 이 논의를 이제 국회에서 이 논의를 받아서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 이후 10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받아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된 거죠? 현행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 이상이에요. 0.05. 네, 네. 그런데 0.05%는 술 잘 먹는 분들,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컨디션 좋으면은 소주 한두 잔 정도 가지고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0.05%를 0.03%로 낮췄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03% 정도는 소주를 한 잔 또는 또 만약에 술을 못 드시는 분도 한 잔 정도만 먹어도 이건 그냥 음주 처벌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네. 한 잔만 먹었다 하면 그냥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잔만 뭐 입에 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반주로 식사하면서 소주 한 병씩 반 병씩 나눠 먹었다. 그럼 대리기사 부르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네. 부르시겠어요? 저는 뭐 당연히 부르죠. 네. 분위기상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무기명 설문을 한번 해보면 네네. 대부분 반병 먹고 대리 부르기에는 그래요? 소주 반. 네, 내가 운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반 분이 명이면 많고 석잔 반? 석잔 반. 네, 석잔 반, 넉 잔 정도 되는데 꼭 대리기사를 불러야 된다면 차라리 더 먹겠다. 더 먹고 부르지. 그거 먹고 무슨 대리기사 부르겠냐. 이제 이렇게 더 먹고 안 부르죠. 거의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반주라고 해서 반주만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개념 자체가 만취해야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좀 있으면.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감은 상승해지지만 정상적인 운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판교에서 그 네. 버스 기다리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던 한 60대분이 그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가지고 그렇죠, 예.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는데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판교의 한 백화점 버스 정류장으로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 이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났죠. 이게 우리 아빠가 맞나? 아빠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어요. 피해자 아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에 계속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서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에휴. 아, 이것도 너무 슬픈데 이게 아마 머리가 여기 이쪽에 부딪혔을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평범한 버스 정류장. 엄청 안전한 곳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엄청 참혹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저기 주변만 가도 가족분들 너무 트라우마시겠어요. 차만 봐도 무섭죠, 이런 거. 네, 그렇죠. 기다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황망하게 아버지를 앗아가버린 음주사고.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강하게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하지만 정해진 판결들이 거의 납니다. 이 교통사고나 음주사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 이제 2년 6개월형을 1심에서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처리되어 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그렇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가해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게 한 번 징역 1년 6개월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46.3%밖에 실형 선고를 안 받았어요. 음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 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10명 중에서 9명은 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지 않았고요. 결국은 윤창호법처럼 더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게 된 거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와 만취 운전자는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습관이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반대로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4%가 재범 사고라고 하니까요. 이 재범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걸릴 많고요. 거라고. 나는 운전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분도 많고. 자신, 근자감 같은. 네. 그리고 또 뭐 술을 잘 먹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막 영웅시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야 너는 정말 잘 먹어. 뭐 그러면 이제 으쓱한 마음에 계속 재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딱 적발된 후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신 분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단속하는데 어디 위치 다 알아요. 맞아요. 앱에 다 떠요. 정말 앱에 다 떠가지고 피해 다니는 그거 좀 다 피해가요. 맞아요. 그래서 앱은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어때요?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일종의 이제 탈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을 이제 우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법을 하는 이거 불법 앱이죠? 그래서 아니 불법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애플리케이션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앱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오늘 여기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집단지성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그거를 피해서 굉장히 기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게릴라식으로 하는. 네, 일선 그리고 경찰들도 거기에 신경을 계속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은 사람이 한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 말도 안 그러면 돼. 이 400만 명은 음주는 운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대행령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요주의 인물이에요. 아, 진짜 스탠바이가 돼 있는 사람들. 벌금 매기고 하는 거 과태료 주고 이런 거 외에 좀 기상천외한 방법 없어요? 음주운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지.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쿨가닥 뉴스 특파원 신보라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의 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네,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를 시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를 하고 시신을 닦게 한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보라 특파원. 아, 전가요.
예. 특파원이 한 명입니까? 지금 바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자, 시무라 특파원 어딜 가신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한 경찰서 유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즉시 감옥행위인데요. 아주 특이한 점은 결혼한 사람이 걸렸다면 그 배우자까지 함께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점입니다. 술을 권한 사람,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있습니다만 죄 없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함께 수감된 배우자는 다행히 다음날 풀어주는데요. 내 잘못으로 배우자까지 옥살이를 했다는 것으로 평생 바가지권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바가지권. 주도권을 뺏긴다 이거. 엄청 괴롭겠네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신보라 특파원. 네, 신보라입니다. 저는 지금 핀란드 헬싱키에 나와 있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굉장히 빨리 이동하시네요. 그곳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떤가요? 네, 핀란드는 아주 화끈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가져가 버리는데요. 상당히 치사하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주정을 하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주정까지요? 네, 만약 술주정 횟수가 3회를 넘어서면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박승준 조심하십시오. 저희 안 가요.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신보라 김지민 앵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핀란드 가셔서 조심하세요. 헬싱키 조심하세요. 헬싱키 조심하시라고요. 자,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세 분께서는 요건 한번 국내에 도입해보자 하는 그 법 있습니까? 음주운전하면 이제 벌금을 물잖아요. 네. 근데 이 벌금 나중에 내니까 이게 현실성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적발이 되고 나면 회사에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회사 자치 내규에 의해서 회사 들어올 때 이제 각서를 쓰는 거죠. 내가 음주운전 걸리면 2달치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럼 회사는 땡큐죠. 그럼 회사도 땡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떨고. 입장에서도 벌벌 떨고. 실질로 2달 동안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약에 1억을 한 달에 벌면 2억을 그렇죠. 내는 거예요, 벌금. 이거 괜찮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네, 이거. 괜찮네요. 보니까. 저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시켜야 되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시다. 진짜 특별한 법안으로. 괜찮다. 저는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3번, 4번 적발돼서 오신 분 정말 많거든요.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재범자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서 받아온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 교육받고 가시는 분들이 주로 뭐라 하냐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창호법 도입 논의에서도 사실 윤창호의 친구들이 요구했던 건 최저 형량을 높여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높여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1회엔 도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범, 유범들에게는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